뭐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당첨 기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로또 당첨하고 막 먹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운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내년에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해서 네. 우리 을묘생 토끼띠분들 얼묘생 네, 75년생 52살이네. 네, 내년에 네네. 52살 되시는 분들 네. 네,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요, 좀 뭐라 해야 되노, 재바르다 해야 되나, 빨라요. 뭘 진행하는 일들이, 예, 진행할 일이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애정적인 성향, 뭐 남녀지간에 부모지간에 애정적인 성향도 조금 강하고요. 강한 반면에 밀어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으면 아주 좋고 나쁘면은 아주 또 나쁘고. 특히 이제 이런 을묘생들은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성향이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물은 사주에 보면은 재물은 조금 많이 들어와가 있어요. 아, 토끼띠분들이요? 토끼띠 분들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씩 꾸준하게 해서 크게 모여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토끼띠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어떤 운들도 조금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해갖고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사놨더니 네. 나중에 보니까 크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뭐 생일 달이나 뭐 일에 따라서 차이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투자의 묘미가 있는 게 토끼띠. 요즘 같으면은 뭐 젊은 사람들 주식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은 생각 외로 수익이 조금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토끼띠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 내년에 앞서서 올해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한데. 올해는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사기수가 조금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결과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사업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그만큼 이렇게 조금 소득을 못 받거나 수입을 못 냈거나 아니면 손해를 조금 많이 받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배신, 가까운 사람한테, 네네. 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수, 그 다음에 또 사기수, 그 다음에 오랫동안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어떤 그런 거래나 거래처 같은데,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연인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이별수, 헤어짐. 그럼 전체적으로 좀 올해 힘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게 뭐 달이나 일에 따라서 네. 너무 다르니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삼재가 들어온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분들 삼재가 들어와서 내년에 이제 누삼재인데 네. 내년에는 2026년 병오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조금 풀릴 거예요. 의외로. 눌삼재이긴 한데 올해는 그 어떤 시작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결과물도 안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네. 반면에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노력했던 사람들, 올 1년에 노력했던 사람들 내년에는 기운들이 조금 결과물이 나오는 해오년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 직장이라든지 네. 뭐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돌아섰던 분들이 다시 또 인연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는 새로운 인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로또만 많이 행재수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토끼띠들은 내년에 행재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재수라는 게 내 노력한 거 말고, 네.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남녀지간에는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인연으로 들어오는 행재수.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금전적인 것 같으면 금전을 안고 들어온다든지 보완해주거나 채워주는 어떤 그런 인연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뭐 인맥이 많아가지고 내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계약권을 안고 들어온다든지 뭐 인연주를 놓아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직장을 예를 들면은 뭐 부서를 옮겼다든지 어디 거기에서 네. 뜻밖의 뭐 들어와가지고 내를 이렇게 상승해주고 아이디어 같은 거 해서 뭐 그게 내가 빛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기인으로 인한 인연법 그 기인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금전 재물 투자의 기회도 들어와 있고 그래도 삼재 치고는 굉장히 좋은 운이네요. 내년에 삼재라 해도 그래도 내년에 토끼띠들은 괜찮아요.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내년에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해 조금 힘들었던 분들 네. 뭐 이제 내년 아직 올해도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시작을 할 때 출발을 할 때 조금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조금 하시면은 내년 하반기 가면은 조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나. 음력으로 한 6월 이후부터 음력으로 6월 이후부터 해갖고 7, 8월 달 정도 되면은 어떤 결과들이 조금 나오거나 뭐 본인들이 원했던 일들을 조금 성취하는 그런 해운일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네. 52살 되시는 분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왔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식운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세요? 자녀운 걱정을 좀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를 태운다 해야 되나? 네. 표현하는 게 제가 자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우리 애들 생각나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얼마생 52세 자녀를 가지고는 조금 애 태우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갈등도 좀 있었을 거고 쉽게 말하면 부모의 기대치에 자녀의 어떤 그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너무나 다른 분들도 많았을 거고 또 너무나 엉뚱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들도 조금 많았을 거고 자녀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기대치만 그 너무나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부모하고의 갈등 그러면서 어떤 가정적으로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안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많았을 거고요. 근데 이 을묘생들은 자녀를 조금 내 품에 가두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조금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을묘생들의 딸 아들 상관없이 자녀들은요. 네. 성향들이 자유로운 직업, 매여 있는 직종 말고 그런 직종에 그런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말하는 매여 있는 직종들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예술이라든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장래에 어떤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계속 그런 부분으로 반대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이 을묘생 자녀들이 예술 계통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자유로운 직업 뭐 그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엄청 두각을 나타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두각을 보면은 뭐 많이 나타내지는 아직은 않을 거고요.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긴 한데 이제 중후반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직업으로도 직종으로도 이름을 낼 수 있는 직업으로도 많이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예술 계통, 자유로운 직업, 예를 들면은 많잖아요.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연예계 있고. 뭐 가수, 근데 뭐 연예계 쪽에 가수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런 거 반대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운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의 운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직업으로 가는 것, 정상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대학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내년에 이제 일묘생들 내년에 이제 52살 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뭐 상황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내년에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녀 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좀 기쁜 소식도 있고 또 뭔가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도 내년에 들어와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조금 많이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경사도 있고 그래서 또 그동안에 좀 부모와의 자녀와의 갈등이 있던 분들은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소될 거고 자, 을묘생 본인 개인으로는 내년에 어떤 인연법에도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로
뭐 개인 사업이나 뭐 그다음에 장사나 뭐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내년에는 좋은 인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내하고 합이 잘 된다면은 내년에는 그동안에 본인들이 애태웠던 거, 네. 또 이분들을 보니까 내년에 매매운들, 뭐 사고팔고 하는 거, 뭐 계약하는 거, 그다음에 이사 이동, 변동, 직장인 같으면은 뭐 이직운 같은 거, 변동수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력으로 3월 음료생 52세 내년 음력으로 3월달 3월달 정도 되면은 한 번 더 어떤 그런 변동 변화의 운기가 들어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7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그런 운기가 들어올 때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변동 변화가 조금 좋은 기운으로 전환점이 되는 거. 잘 받으시면은 내년에는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계약 잘 하시면은 뭐 로또 당첨될 만큼의 행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운기 변화했을 때 본인이 좋은 기운으로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놓으면은 나중에 건물 같은 게 크게 부자가 되는 거. 뭐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당첨 기회. 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로또 당첨하고 만먹자래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운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조금 사람 인간관계 만남에 있어서 조금 많이 참으셔야 된다. 조금 성급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많이 참으시면은 그래도 걱정할 일들을 조금 많이 줄이고 가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네. 그 2026년 병원년 한 해 앞서서 네. 72년생 72년생? 네, 55살 되시는 GT분들 그런가요? 내년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네네. 이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네. 특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지런해요. 일단은 부지런하고 좀 이렇게 부지런하면서 좀 재발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재발르다, 촉이 빠르다. 우리가 일 뭐 시켜보면은 뭐 A라는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다른 것까지도 같이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임자생들은 좀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재발하기도 하고 대신에 모성애도 굉장히 강해요. 모성 본능적인 부분들이 강해서 뭐 남자분들이 여자 만나면 임자생 만나면 괜찮아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리고 대외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성향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정을 좀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녀라든지 가정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 강해요. 일반 우리가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쥐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쥐라는 동물을 생각을 하면은 입으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전부 다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디생들은 뭐 특히 이제 임자생도 그렇고 전체적인 집디들도 조금 보자면은 크게 한탕주의가 없는 거지. 한탕주의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된다? 본인의 노력들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대신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성공을 한다. 이 집디들은. 그래서 조금 성급함이 좀 없어야 되고 좀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분들 네. 임자생 내년에 55 되시는 분들은 올해 54 되신 GT 선생님들은 을사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을사년은 조금 전체적인 어떤 일들이 진행 방향에서 네. 조금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결과는 없고 과정은 있는데 지금 결과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가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반면에 꾸준하게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일을 해 오셨던 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도 시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직장 다니시는 어떤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직장 내라든지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부딪힘들이 조금 많았을 거예요. 부딪힘이라면은 약간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구설 시비 같은 거 그다음에 다툼 뭐 직장 내 같으면 동료들 간에 조금 다툼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빛나지 않고 상대방에서
뭐 빛이 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좀 갈등, 네. 감정의 갈등 같은 거 있는 거.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올해 을사년은 좀 쉽지 않은 해였다. 조금 복잡했다. 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좀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결과물이 없는 한 해. 뭔가 준비하는 한 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안 맞는. 그러니까, 준비는 아니고, 네. 올 한 해의 어떤 과정들 중에서 부딪힘들이 많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한 해. 그러면서도 뭔가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한 해. 이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럼 이분들께서는 올해 좀 쉽지 않으셨겠네요. 조금 힘들었죠. 예. 그럼 이분들 내년에 2026년 병원년 한 해는 어떻게 보이세요? 내년에는 일단은 뭐, 청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네. 내년에 그냥 불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땅도 그렇고 하늘의 기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불 속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 속에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거든요. 네. 불이라는 게 우리가 재물이거든요. 재물이니까 내년 병원은 한 해에 어떤 불의 기운 해에 재물을 크게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사업하거나 뭐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네. 이게 이제 띠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이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역으로 이제 역풍을 맞는 부분들도 많아요. 내년에. 근데 이제 이 임자생들은 내년에 역풍을 좀 많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은, 불이 활활 타는데, 네. 예를 종이를 던졌다. 네. 뭐 불쏘시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네. 타버리고 혼자 죄가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자생들은 내년에는 많은 걸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단적으로 뭐 불에 타버린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온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어떤 금전적으로 첫 번째 뭐 하시는 일들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없어지는 거,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수. 몸수에 그러면 불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어오겠죠. 예,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인자생들 일단은 건강검진 같은 거 뭐 기존적으로 또 지병이 있거나 뭘 또 그 기본적인 앓고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내년에는 검진도 자주 받으셔야 되고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그런 일을 안 겪으면은 네. 내 배우자나 가족 그러면은 부모 임자생들이 부모 연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도 조금 챙기셔야 되고 첫째는 본인이 조금 먼저 건강적인 부분을 챙기셔야 되고 하는 일에도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년에는 정말 두들겨야 돼요. 확인 또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적인 관계에서 문서를 주고 받는다든지 할 때 반드시 확인 정말로 몇 번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계약하실 때 그게 그런 부분들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금전으로 내년에 부도 나는 일 많습니다. 금전 갖고 문제가 되는 일도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임자식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갖고 문제되는 일이 좀 많으실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계약서 서류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문서를 주고 받을 때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은 반드시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뭐 사기나 금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시간의 이별수 그다음에 부모와의 나와의 이별 어른들 계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고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몸수 내년에 여자분들은 본인의 몸수도 많이 좀 챙기셔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분들 내년 운세를 좀 봐주셨는데 이분들이 조금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만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네.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운세들을 만날 때 접할 때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직업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운세가 나쁠 때는요. 네.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개인이.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힘들어서 임자생들은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해서 조금 알고 대처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큰 걱정을 좀 덜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제가 뭘 뭐 이래서 저래서요 뭐 상담하세요 소리를 잘 안 드리는데 네. 임자생들은 내년에는 좀 상담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좋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임자생 그 분들도 만약에 더 걱정이 있으시거나 더 진솔된 상담을 원하시면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분들 내년에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네.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뭐 당년의 운세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들이 그만큼 알고 내가 조심을 하면 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불소 들어와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참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참고 대신에 또 상대를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운기만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자생들 남자 여자분들 내년에는 조금 사람 인간관계 만남에 있어서 조금 많이 참으셔야 된다. 조금 성급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많이 참으시면은 그래도 걱정할 일들을 조금 많이 줄이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좀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기운을 많이 끌어낸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네. 뭐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네. 좀 행운을 부르는 방법 이런 네. 걸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설명을 들으러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태어난 연, 월, 일시, 네. 우리가 말하는 사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가 있고, 그 사주를 가지고 이제 60갑자에서 우리가 60살까지 일생을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년 1년마다 운세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득이 내가 안 좋은 해운년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년이 이제 말태 병원년이잖아요. 네네. 그럼 병원년이면은 내년 병원년에 좋은 운수도 있고, 운세가 예를 들면 띠에 따라서 네. 좋은 운세도 있겠지만 내년 또 병원년 말때 한 해는 정말 나쁜 운들도 있거든요. 뭐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는 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좋은 운들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바뀌는데 그럼 나쁜 운들은 어떻게 하냐고 1년을 우리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숫자 뭐 1부터 10까지 100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숫자들 그 숫자에도 여러분들 사주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로또 여러분들 로또 당첨 행운 숫자들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거는 우리가 횡재수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내 사주를 당년의 1년의 사주를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예, 그런 숫자에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자, 1이라는 숫자는 강한 의지가 있고 개혁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어요. 운수가. 이 1이라는 숫자 자체에. 그 다음에 자, 8이라는 숫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 뭐 부자 되는 거.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자 된다. 8이라는 숫자인데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떤 게냐면 대부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부자보다는 중국 부자는 정말 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엄청난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 하나에 대부호라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숫자의 기운. 그 다음에 진취적인 기상. 우리가 뭘 일을 시작을 하거나 뭘 해결을 할 때는 좀 밀고 나가는 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결정하는 능력. 그게 이 8이라는 숫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하다. 뭔가를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결정하는 능력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의 어떤 결정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을 위한. 네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 안에 부호라는 금전의 대부호, 부자가 되는 숫자도 기운도 있고, 진시적인 기상이라는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 내가 결정하는 능력의 숫자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결정자들,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대표자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숫자를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그 어떤 대표자의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기운이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숫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네. 전체적인 숫자는 올려드릴 건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이 영상 보시고는 바로 적용을 하세요. 그럼 바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첫 단계. 그러면은 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차 번호, 그 다음에 현관 비번, 그 다음에 통장 비번, 예,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본인의 연, 월, 일시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일생의 내 사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제가 드리는 숫자하고 여러분들의 연, 월, 일시 숫자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미 태어날 때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태어날 때 이미 사주에 내가 기운들이 또 다르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뭐 기운이 좀 안 좋게 태어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냥 내가 60살까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바꾸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게 이 숫자의 변화입니다. 사주는 안 바뀌지만은 이미 내 있는 사주를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내 기운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용을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숫자를 적용을 하시면 앞으로 60년을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까지. 예, 계속 그리고 기운 자체가 기존적으로 내가 연월시의 기운이 네.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다. 그럼 평생 30%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가 바뀌고 이러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시고 점사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뭐 형편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당연히 운세가 많이 안 좋을 때는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굿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초등학생도 이 본인의 숫자를 바꾸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가면서 내 운세, 내 운기를, 근데 또 좋은 운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기는 더 좋게, 그러면 그걸 좋게 바꾸고 가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냐,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느냐, 직업이 다르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그 다양한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걸 가졌을 때도 그 다음에 이 숫자를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무 시험 쳐야 되는 분들 뭐 각종 뭐 합격 시험 쳐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입찰 낙찰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찰 낙찰할 때 우리가 숫자 들어가죠. 네. 일상의 모든 숫자가 들어가는 데는 모든 걸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운을 최대한으로 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조합은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점사 상담을 하시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냥 한번 하는 걸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내 비번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통장도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에 내가 어디 뭐 어떤 입찰을 해야 돼. 그럼 입찰에 대한 숫자 금액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뭐 내년에 시험 치는 분들 자녀들이나 본인들이 시험 치는 분들도 이 숫자를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기운을 내가 바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서 이 숫자를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로또 행재운으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더하는 거나 보통 이제 크게 더해서 합을 보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숫자를 보고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숫자가 보통 연, 월, 일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92년도다. 그러면 9하고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92년생이다. 어떤 분이. 자, 그러면 9하고 2를 더하면 11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11이 부기영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만일에 5월생이다, 그 사람이. 네. 생일 달이 92년 5월생이었어, 그죠? 그럼 5는 성공 변화 좋은 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이 뭐 11이다. 92년 5월 11일. 그죠? 네. 그러면 10일은 부기영화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15일 수도 있잖아요. 뭐 생일이 1일부터 31일까지 그렇죠. 있잖아. 한 달 생일이.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을 더하고 91을 더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5를 더해요. 그러면 11이면 1 더하기 1이 되는 거거든요. 네. 더하면 2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의 숫자가 있고 그 숫자에다가 전체적인 결과 더한 숫자예요. 네 가지 숫자를 더하면은 최고로 다 해도 36 이상은 안 나와요. 36이 최고예요. 네 자리 숫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PD님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네. 자, 그럼 앞에 차 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또 보통 네 자리. 네. 보통 앞에 두 자리 있는 것도 세 자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가 저 같은 경우는 16이거든요. 네. 16. 그럼 1하고 6을 더해요. 그럼 7이잖아요. 7이 독립시, 리더십이 행운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보통 네 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숫자를 더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숫자 4개를 더하면 또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앞에 숫자 2개 더한 거, 뒤에 숫자 4개, 하나 더한 거, 이걸 합치는 거예요. 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 또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예를 들면 그 숫자가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차는 정해져가 내가 차를 나왔는데 내 차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해보니까 이거 차가 숫자가 예를 들면은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죠? 차 숫자가. 네. 그렇다고 차로 갔다 지금 당장 팔로 갈 수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팔로 가노? 그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비법이 있어요. 차를 못 파니까 내 차를 숫자를 바꿔야 되잖아. 좋은 기운으로.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도분들 같은 경우는 부적으로 숫자를 적어드려요. 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적어드리는데 일반인들 여러분들은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되면은 부적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흰 도화지 있죠. 깨끗한 흰 우리가 컴퓨터 용지 흰 거. 네. 예, 흰 거에다가 먹으로 적어요. 사이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내 숫자가 예를 들어서 그 차 숫자의 전체적 조합이 좀 기운들이 너무 안 좋아. 그럼 내가 차도 못 팔잖아. 근데 기운이 안 좋으면 계속 그 차를 가지고 특히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인간관계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차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법으로 흰 백지에다가 이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적으세요. 조합을 해서 적어서 차에다가 바깥에 붙이면 안 되잖아요. 안에다가 딱 붙여요. 예, 안에다가 붙이고 다니시면은 기운을 끌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통장, 그 다음에 현관 비번은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숫자 조합하셔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숫자를 저하고 이렇게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또 선생님한테 좀 의뢰를 해가지고, 차도, 네. 좀 더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부적으로 그렇게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걸 원하시면은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과가 되고, 대신에 이제 다음에 휴대폰 바꿀 때, 차 바꿀 때, 네. 여러분들 휴대폰 바꿀 때, 네. 또 차를 바꿀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숫자를 가지고 받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 그거 번호판 탈 때 가면은 그 숫자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걸로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번호도 내가 휴대폰 새로 바꿀 때 그냥 주는 대로 번호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휴대폰 번호를.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좀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기운을 많이 끌어낸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